네, 최근 영아 유기 살해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관계기관에서는 출생신고,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고 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도 했는데요. 베이비박스를 처음 만들고 14년째 운영하고 있는 주사랑 공동체교회 이종락 목사와 함께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목사님, 제가 10년 전에 목사님과 네. 같은 주제로 좀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10년이 지나서도 또 같은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게 참 저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네. 최근에 이제 경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됨에 따라서 네. 영아 유기 또 살해 사건들 네.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좀 지켜보고 계신가요? 좀 마음이 찹찹하고 예. 참담합니다. 그래서 이게 입양특례법이라고 하는 2012년 예. 8월에 시행된 그 후로부터 출생신고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예. 그 사각지대가 생기면서 출생신고를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이런 출생신고를 해야 되는 법을 만드는데 아이러니하게 예. 출생신고를 오히려 못하는 사각지대가 생겼단 말이에요. 예. 그 이 사각지대에 생겼던 엄마들이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이게 이제 정부에서 사실은 보호가 돼야 되잖아요. 예. 이게 보호가 안 되는 이 상황에서 아이들이 이게 이제 정말 이거 우리가 상담을 해보면 엄마들이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예. 출산하고 난 뒤에 바로 오니까 출산 우울증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고통을 안고 남이 알지 못하는 그런 괴로움 가운데 있다가 그 이제 어찌 할 줄을 몰라서 그 이런 일들이 참담한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았나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다 우리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지금 출생신고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좀 해주셨습니다만 그래서 국회에서 출산통보제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의료기관에서 출산통보를 의무화하는 그런 제도죠. 네. 이런 조치들이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출생통보제는 해야죠. 예. 해야 되는데 출생통보제는 너무 앞서갔다. 너무 이게 출생통보제만 통과가 됐으면 시행이 그렇죠. 되면 예. 제2의 입양특례법이 된다. 있어 하지만 이게 이제 지금 기존에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그리고 굉장히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죄송합니다. 예. 어려운 가운데 있는 미혼 부모들 이걸 사각지대에 있는 이 부모들을 이게 이제 다 감싸고 난 뒤에 사랑의 법을 만들고 난 뒤에 이 법이 통과되었으면 그거는 됩니다. 예. 그러나 이것을 그대로 방치를 해놓고 또 더 큰 처벌의 법이 되고 말았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 법 때문에 이제 이 보호가 되지 못하는 출생 신고를 못하고 지금도 방황하는 그래서 땅에 파묻고 뭐 이렇게 유기를 하고 예. 그 살해를 하고 뭐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막 버려지는 이 아이들이 지금 왜 그럴까요? 예. 이게 나라에서 품어지지 않고 보호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법, 제도, 행정, 복지가 이 보호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단 예.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해결하고 난 뒤에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출산 통보가 돼야 되죠. 예. 근데 이거는 이제 놔두면 나중에 이분들이 병원에 가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예. 병원에 가지 못하고 병원 밖 출산이 많아지겠죠. 예. 그러면 병원 밖 출산이 많아지면 사건 사고가 더 많이 일어나겠죠. 엄청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겠죠. 예. 그게 참 두렵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출생통보제와 관련한 그런 우려를 지금 목사님도 똑같이 느끼고 계신 부분 같은데 그렇다면 네. 그 산모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 보호출산제가 지금 통과가 안 됐는데 네. 보호출산제가 그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시나요? 그건 확실합니다. 예. 그건 저희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사랑 공동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 예. 그 시스템을 그대로 법제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법을 만들 때는 이 미혼모들의 눈물을 알고 함께 울고 함께 이게 고통당했던 나로서 이대로 놔두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보호출산법을 처음에는 비밀출산법이었습니다. 예. 비밀출산법을 만들어서 오신환 의원이 이게 발의를 했다가 통과를 못하고 예. 20대는 21대는 이제 그 21년에 10월 달에 이제 김미애 의원이 발의를 했습니다. 예. 근데 이 법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이게 이제 해결입니다. 위기 임신서부터 출산까지 엄마를 안전하게 보호를 하고 출산을 안전하게 하는 겁니다. 예. 안전하게 하는 거고, 그리고 엄마가 아이를 키우려고 할 때는 선지원 후행정이 됩니다. 예. 그럼 지금은 선행정 후지원이죠. 예. 그러면 이게 1개월에서 1개월 반 동안 걸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급하게 출산한 엄마들이 아이를 키우려고 하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게 선 지원이 되지 않고 한 달 반 동안 뭐 한 달 동안 아이를 안고 있을 수 없잖아요. 예, 예. 그래서 선 지원 후행정으로 해서 바로 엄마가 키울 수 있도록 지원을 하자. 예. 그래서 주거지 앞으로 이제 이게 해결되면 주거지까지도 LH를 통해서 이제 마련해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고, 네. 엄마가 결격 사유가 있어서 엄마가 도저히 아이를 키울 수가 없으면 그러면 이제 가맹 출생 신고를 하자. 가맹 출생 신고를 하게 되면 이제 출생 신고된 아기들은 입양 기관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예. 입양 기관으로 가서 안전하게 이제 양부모 밑에서 양육 교육 보호를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엄마가 1년 있다가 1년, 2년 있다가 찾겠다. 그러면 위탁 가정에 가서 양육을 했다가 다시 예. 가정으로 돌아가는. 그리고 이 가명 출생 신고한 신고 기록은 아동 권리 보장원에 이게 이제 보호가 되고, 예. 나중에 엄마가 또 아기가 성인이 돼서 이제 찾고자 할 때 예, 예. 법원에서 신청을 해서 합의가 되었을 때 만나는, 요게 이제 인권이고 알 권리 법입니다.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요. 그렇죠. 네. 요게 이제 충족이 돼 있습니다. 이게 예. 이게 안 돼 있다고 자꾸 그러는데 예. 충족이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건 이제 해결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보호출산제가 출생통보제보다 선행돼야 했다라고 지금 의견을 주셨는데, 그렇죠. 네. 보호출산제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또 있거든요. 이렇게 네. 되면 너무 무책임한 출산이 많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우려의 시선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무책임한 출산, 그 이제 출산이 무책임한 출산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출산은 이게 이제 뭐 사랑의 결과가 아니겠어요. 예. 어쨌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나라에서는 출산된 무책임이건 어쨌든 출산된 생명은 나라에서 보호하는 것이 마땅하죠. 예. 이거는 뭐 무책임한 출산이다 이렇게 뭐 이렇게 비난할 게 아니고, 오히려 미국처럼 중학교에서도 임산부색이 있고 중학교에도 수유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생명 존중, 생명 사랑, 생명 보호거든요. 네. 이게 생명을 존중해야 우리나라는 특히 더 생명을 존중해서 생명이 풍성한 나라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 태어난 생명에 대해서 무책임하다 뭐 이런 그거는 지금 출산 장려를 지금 하고 있는 나라인데 좀 고맙다고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자, 지금 그 전수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네. 출생신고, 미신고 아동에 대한 그렇죠. 전수조사. 네네. 조금 뭐 민감한 질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출생 미신고 아동 2천여 명 가운데 절반가량이 베이비박스에 맡겨진 아이들로 네네. 밝혀졌습니다. 900명 이 까지. 부분 좀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나요? 이게 이제 사실은 이 아이들이 이제 입양 특례법을 통해서 오갈 데가 없으니까 예. 이게 뭐 급하니까 이제 막 별짓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정신이 아니죠. 그래서 이 신고가 지금 이게 2,000명이나 되고, 이게 확인된 그 아이들이 지금 이제 그
한 60% 정도 확인이 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지금 사망 아이들이 222명이라고 그렇게 돼 있고, 예. 그리고 이제 그 베이비박스를 통해서 일단은 돌아온 아이들은 다 확인이 됐습니다. 확인이 되고, 그런데 이게 이제 입양특례법의 결과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일이 앞으로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국민은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또 우리나라 국민, 나라에서 국민을 보호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데 아직까지 이걸 잘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전수조사를 하시고, 정말 장소를 가리지 않고 비참하게 죽어간 아이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예. 이게 법, 제도, 행정, 복지의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 어른들의 문화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가 관심에 벗어나서 이 아이들이 혼자, 내가 직접 당사자잖아요. 예? 그 엄마들을 만나고 그 엄마들과 함께 울고 함께 고통당하는 사람이니까, 그 틀어보면 정말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이 엄마들이 있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사실은 이게 조사에서 처벌 위주로 가면 안 됩니다. 이 조사를 해서 앞으로는 이런 아이들이 정말 밖에 버려져 죽은 아이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보호하는 이런 대책을 세워야지. 엄마들을 지금 불안에 떨게 하고, 엄마들이 지금 굉장히 자살하려고 하는 엄마들이 지금 전화가 오고, 이혼된 엄마가 있습니다. 이번에 인 사건으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베이비박스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2009년에 이제 베이비박스를 처음 만드셔서 지금 횟수로 한 14년째 운영을 하고 계신데, 처음에 그 베이비박스 만들게 된 계기가 좀 어떻게 되시나요? 네, 이제 그 베이비박스는 밖에 버려진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죠. 2007년에 우리 대문 앞에 그 3시쯤 전화가 왔습니다. 새벽 3시에 전화가 와서 도저히 키울 수가 없어서 대문 앞에 아이를 갖다 놨습니다. 근데 그 소리를 듣고 뛰쳐나가 봤더니 요만한 생선 박스에 아기가 담겨 있었어요. 열어보니까 이게 다운 증후군을 앓고 있는 아이였었고, 그리고 미소가 있었어요. 그리고 저체온이 와서 새파랗게 식어가는 아이였습니다. 그때 이제 봄인데 이 꽃샘 추위가 왔던, 그래서 그 아이를 품에서 굉장히 참 충격을 받고, 자칫 잘못하면 대문 앞에 아이들 사체가 하게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 이후에도 대문 앞에 또 갖다 놓고, 주차장에도 갖다 놓고, 옆집 주차장에도 갖다 놓고, 또 저기 공중전화 박스 밑에도 갖다 놓고, 여기저기 장소를 가리지 않고 갖다 놓은 아이들이 다 또 저와 우리 아내한테 우리 가족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놔두면 안 되겠다. 안전하게 갖다 놓을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체코에서 베이비박스를 한다는 그 외신 보도를 보고 그걸 착안해가지고 2009년 12월에 만들었습니다. 이제 인큐베이터를 응용을 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을 참 오랫동안 지금 계속 해오고 계신데, 이 베이비박스 시스템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이곳 아이들은 좀 어떻게 그 베이비박스에 이제 오게 되면 어떻게 지내게 되나요, 그곳에서? 네, 베이비박스에 오게 되면 이제 문을 열게 되면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안에서 우리 보육 선생님들이 5초에서 10초 안에 바로 안전하게 보호를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확인을 하죠. 이제 아이 상태가 어떤가, 또 아니면 학대가 있는 자국이 있나, 그리고 배꼽은 어떻게 됐나, 이런 상세하게 이제 확인을 하고 사진을 찍고, 그리고 이제 112에 신고를 합니다. 112에 신고를 하면 지구대에서 오죠. 그리고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 구청에서 3, 4일, 2, 3일
이렇게 있다가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종합병원에 가서 종합 검진을 하고 건강한 아이는 이제 영아 일시 보호소에 가고 이 장애가 있으면 그 아이는 시설로 가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일단 영아 일시 보호소에 갔다가 보육원으로 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아이들을 보셨겠지만 네. 또 여러 사연들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어떤 사연이 좀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많죠. 굉장히 많은데 제주도에서 16시간 걸려서 옵니다. 중학교 2학년이에요. 예. 예. 그 16시간 걸려서 왔는데 이 아이가 먹지도 않고 한번 앉아서 일어서지도 않고 그렇게 아이를 안고 왔는데 아이가 울고 하니까 앞에 앉은 그 아주머니가 우유를 이제 수유를 해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데려왔는데 그 아이가 아이를 주면서 팍 쓰러져요. 아이만 주고 이제 쓰러졌는데 그런 아주 참 안타까운 눈물이 정말 많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떤 아이는 3층에서 아이를 던지고 5층에서 자살하려고 했던 이런 엄마가 그 시간에 TV를 친구가 보고 바로 전화를 해서 신발도 안 신고 택시 타고 오는 거예요. 아이를 친구 자취방에서 출산을 하고 이렇게 죽이려고 막 이렇게 눌렸어요. 그러니까 안 죽더랍니다. 그래서 이 시퍼를 멍이 들어가지고 온 아이. 버렸다가 20분 만에 가보니까 새파랗게 죽어가는 아이. 이런 아이 데려오고 충격적인 거는 수업 시간에 진통이 와가지고 화장실 간다고 그러고 이제 갔는데 그 학교 뒷산에 올라갔어요. 네. 그래서 그걸 흙을 파가지고 크게다가 출산을 했는데 파묻으려고. 그 출산을 해가지고 좀 파묻는데 아이가 울어서 그 우는 소리를 듣고 아이를 데려오는 이런 참 사건들이 많죠. 정말 그 참담한 그런 사연들을 많이 접하셨을 것 같은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더 다양한 이야기를 듣지 못하는 좀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사님은 그 미혼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문화가 문제다 이런 생각을 강하게 갖고 계신데 사회적 인식이 좀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 미혼모가 이제 아기를 출산하는 우리나라 문화는 참 이게 요즘 세대로 말하면 꼰대 문화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도 인정을 안 해요. 그리고 이게 손가락질부터 먼저 하는. 그리고 냉대받고 소외당하고 그리고 따돌림 당하고. 그래서 이게 미혼모라 그러면 이 사회에 적응이 좀 힘들죠. 따가운 시선 때문에. 그래서 참 그 보호를 받아야 될 엄마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런 법, 제도, 행정, 문화 이게 이제 타파돼야 됩니다. 생명 경시가 타파돼야 되고요. 엄마들을 보호할 수 있는 철저하게 보호하는 이런 시스템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이 축복받고 사랑받는 나라. 그래야 생명이 풍성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생명을 보호하고 있는 엄마를 보호를 해야 아이를 보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법제도 행정 또 문화가 빨리 정착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간절히 가져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출생신고, 미신고 아동 그리고 관련 제도와 관련해서 주사랑 공동체교회 이종락 목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